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월가 시각장애인 애널리스트가 전하는 일상의 기적. 저자는 신순규 씨. 책 제목이 참 좋죠.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입니다. 저는 책 읽을 때 항상 앞에부터 머리말, 추천사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좀 읽는 편이거든요. 머리말 읽고 엄청 울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였는데 자기 전에 먼저 이렇게 이 책을 읽자 시작했는데 머리말을 읽고 혼자 막 이러고 울고 있으니까 남편이 왔죠. 그래서 남편한테 자기야 좀 들어봐 하고 머리말 몇 부분을 읽어줬습니다. 남편이 무척 감동받더라고요. 참 좋았어요. 서두가 길었습니다. 머리말을 읽어드릴게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는 머리말. 그냥도 물론 아직은 보여요. 하지만 점점 흐릿흐릿해지기 때문에 저의 돋보기를 끼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커다란 축복이다. 비록 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불행으로 여겼던 적은 몇 번 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만 본다는 말을 수없이 들어왔다. 심지어 내가 시력을 잃은 시기도 적절하다고 생각할 정도다. 100일도 되기 전에 녹내장에 걸려 시력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만 7살이 될 때까지는 다른 아이들처럼 구슬치기, 딱지치기, 전쟁놀이 등을 하며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눈 수술을 받느라 병원에서 자주 생활한 것을 제외하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어린아이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녹내장이 악화되어 왼쪽 시력이 심하게 약해지고 오른쪽 눈에는 망막박리까지 생겨 결국 9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볼 만큼 보고 시력을 잃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많은 면에서 예민해지는 시기인 10대 이전에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게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나도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마음 아팠던 적이 있다. 처음으로 속상했던 것은 서울 맹학교에 입학한 9살 때였다. 시력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계속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지다 보니 무릎 성한 날이 드물었다. 이를 눈여겨본 한 선생님이 언젠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잘 보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 다니라고. 꼭 필요했던 그 충고가 어린 마음에는 참 슬프게만 느껴졌다. 두 번째로 슬펐던 때는 어느 날 내 머릿속에서 엄마의 얼굴이 지워진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나처럼 시력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항상 어둠 속에서 생활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다. 눈이 보였던 시절이 있어서인지 내 머릿속에는 항상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이는 듯하다.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할 때면 내 앞에 아내 그레이스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아들 데이빗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려진다. 또 아내가 아이에게 빨리 먹으라는 말을 할 때면 입속에 든 음식을 씹지 않은 채 한가득 물고만 있는 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진다. 내가 한 안과 의사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그는 왜 내가 항상 앞을 보고 사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내 눈은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지만 두뇌는 계속 활동하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런데 사진이 오래되면 색이 바래고 윤곽이 흐려지듯이 언젠가부터 내 머릿속에도 형태만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희미한 영상만 되풀이되고 있다. 그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희미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모습이, 특히 그 얼굴이 희미해진 것은 완전히 시력을 잃은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봄날이었다. 22번이 넘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안대를 거들 때면 항상 처음으로 보였던 엄마의 얼굴을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다행이네요. 마침 전화가 와서 잠깐 또 읽어도 또 슬퍼요. 아들아 널 줄 알았어. 역시 알겠어. 빨빨.
저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남편, 아이고 어지러라. 우리 남편,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친정 아빠. 이 세 남자가 진짜 전화를 많이 해요. 1등은 우리 아들, 2등은 우리 남편, 3등이 우리 아빠입니다. 어쨌거나 두 번째 읽는데도 막 저도 책 읽을 때 좀 이렇게 많이 상상하면서 그림 그리면서 읽는 편이거든요. 그게 상상이 되니까 되게 찡해져요. 어디까지 읽었지? 22번이 넘는 수술을 받으면서도 안대를 거들 때면 항상 처음으로 보였던 엄마의 얼굴을, 2달 동안 부산병원 환자실에서 나란히 놓아붙인 의자 몇 개를 침대 삼아 생활하면서 내 곁을 떠나지 않았던 엄마의 그 얼굴을 더는 그릴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결코 작지 않았다. 세 번째로 내가 볼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던 것은 아내의 솔직한 한마디 때문이었다. 언젠가 아내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볼 수 없는 사람과 삶을 같이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자신의 눈빛이나 표정을 볼 수 없는 게 가장 힘들다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이해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무척 미안하면서도 슬펐다. 마지막으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말할 수 없이 슬펐던 적은 결혼 생활 9년 만에 태어난 데이빗을 안고 흔들의자에 앉아 재우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이 아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아이의 머리가 내 왼쪽 어깨와 얼굴 사이에 있었는데 그때 비로소 아이의 자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아주 크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 순간 가슴속에서 뭉클 올라오는 무언가를 느꼈다. 아내의 얼굴을 봐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안고 있는 이 아이의 얼굴은 그렇게 보고 싶다니. 아이의 땀인지 나의 눈물인지 어느덧 내 왼쪽 눈가에 맺혀오는 물기를 의식하면서 나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온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잠시라도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는 그녀에게 볼 수 있는 날이 사흘만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수필을 썼다고 한다. 보면서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이 수필을 읽었을 때 나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다. 사흘은 너무 길지 않은가?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하루면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일 나에게 시력이 주어지는 24시간을 내 뜻대로만 계획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어느 초여름날 아침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난 그날만은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것 같다. 뉴욕 근교 뉴저지 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내 집 뒷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해와 39년 만에 돌아올 나의 시력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해가 과연 어떻게 뜨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과 여러 군데에서 울기 시작하는 새들, 또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 등을 구경하면서 아침 풍경을 즐기겠다. 아들이 깨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 자는 아이의 얼굴과 몸, 자세와 표정 등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세세히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의 표정을 머릿속에 담겠다. 아이의 눈망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어른들의 그것보다 맑은지 관찰하겠다. 또 2014년에 새로운 가족이 된 여자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아이와 내가 많이 닮았다고들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동네를 구경할 것이다.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19년간 함께 살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선을 볼 때처럼 조심할 필요는 없겠지.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녀의 모습을 고해상도 사진을 찍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얼마 동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또 식사 후 집안에 있는 모든 사진첩을 모아놓고 가족들과 친구들의 옛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결혼식 비디오를 보면서 그때 우리 모습과 친척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다. 아내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나는 뉴욕발 기차를 탈 것이다. 물론 항상 가지고 다니던 흰 지팡이는 집에 놓고 갈 것이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사는 뉴저지 북부와 뉴욕을 구경할 것이다. 정말 뉴저지가 가든 스테이트로 불릴 만큼 푸르른 곳인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17년 넘게 다니고 있는 회사로 향할 것이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상상했던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피부색이 얼마나 희고 검을 수 있는지, 정말 사람의 머리가 빨갈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 컴퓨터 앞에 앉아 일도 해볼 것이다. 흑백 텔레비전의 기억만 남아있는 내게 인터넷에 연결된 총천연색의 컴퓨터 스크린은 어떤 자극으로 다가올까? 처음에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가 볼 것이고 거기에는 틀림없이 한국 텔레비전 방송을 보여주는 페이지도 포함될 것이다. 처음에는 말과 점자로 스크린의 내용을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사용해야겠지. 글을 알지 못하니까. 회사에서 두세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길에 바로 앞에 있는 911 테러 현장에 가볼 것이다. 비행기 2대가 세계 무역센터를 무너뜨린 그날 나도 가까운 빌딩에서 그 큰일을 경험한 사람 중 하나였다. 업무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죽고 피난민처럼 걸어서 월가 지역을 벗어났던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때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계획한 대로 부모님들을 뉴욕에서 만날 것이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한국의 부모님, 15살 때부터 돌봐주신 미국인 데드, 그리고 장인 장모님과 아내, 아이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관광객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야경을 감상할 것이다. 또 42번가 타임스퀘어에서 얼마 동안 사람 구경을 하고 서클라인 유람선을 타고 맨해튼 섬 주위를 돌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과 표정을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 잠을 잔 후 해가 뜨기 전에 교회로 가서 볼 수 없을 때나 볼 수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머리말이에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가 읽어드린 머리말을 들으면서. 참 나의 아무렇지도 않은 눈 뜨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피곤해 지쳐 눈을 뜨면서 좀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그런 하루를 시작하면서 눈 감을 때까지 또 피곤해 지쳐 눈 감을 때까지 그 하루, 나에게 주어진 하루, 저는 그 생각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내 눈에 비춰진 하늘, 구름, 산, 집, 새소리 뿐만이 아니라 새, 특히 내 앞에서 나를 어떨 때는 힘들게도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걸 떠올려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감사한 건지 정말 몸서리 쳐지게 느끼게 해줬던 머리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함께 꼭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니까 참 기분이 좋네요.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 저자 신순규, 출판사 판미동 이었습니다.